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먹은 칼슘의 90%가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그 이유를 모릅니다. 제가 30년 동안 뼈 건강을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매일 우유 3잔, 칼슘 영양제 5알을 15년 동안 빠짐없이 챙긴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화장실 문턱에 살짝 걸려 넘어지는 순간 척추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칼슘을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저는 30년간 뼈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최영진입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칼슘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몸이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전부라는 거요. 우유를 아무리 마셔도 흡수율이 30%면 70%는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우유보다 흡수율이 2배 높고 칼슘은 10배 많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우유 20잔 마시는 것보다 이 음식 한 숟갈이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매일 우유 마시는데도 허리가 아프다.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린다. 키가 줄어든다.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해요. 한 번 넘어지면 끝입니다. 나이 들면 뼈는 어차피 약해진다고 포기하셨죠? 완전히 틀렸어요. 70대, 80대도 제대로 된 음식만 먹으면 6개월 만에 뼈가 다시 단단해집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수백 명이 회복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칼슘 상식이 완전히 틀렸거든요. 우유만 마시면 된다? 아닙니다. 칼슘 영양제면 충분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황금 타이밍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드신 칼슘이 전부 헛수고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2배 차이 납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뼈가 달라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머니가 자꾸 넘어지신다. 아버지 허리가 안 좋다. 이런 분들 계시면 이 영상이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뼈가 튼튼하면 넘어져도 안 부러지고 활동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반대로 뼈가 약하면 한 번 넘어지는 순간 모든 게 끝입니다. 6개월 침대에 누워 계시다 그대로 가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음식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우유보다 칼슘이 10배나 많다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만난 김순희 73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순희님은 15년 동안 매일 아침 우유 2잔을 빠짐없이 드셨어요. 칼슘 영양제도 하루 3알씩 챙겨 드시고요.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셨는데 작년 겨울에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대요. 그냥 살짝 넘어진 건데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졌어요. 수술하고 6개월 동안 침대에만 누워 계셔야 했죠. 김순희 님이 그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나는 칼슘을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억울하다고요. 저도 그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15년 동안 매일 우유를 마시고 영양제를 먹었는데 정작 뼈는 약해져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흡수율 때문이었습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30%밖에 안 돼요. 100mg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들어가는 건 30mg 뿐이에요. 게다가 김순희님은 유당불내증이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셨대요. 그럼 흡수율은 더 떨어지죠. 열심히 먹었는데 몸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순희님께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우유 대신 흡수율이 2배 높은 음식들로 바꾸고 타이밍도 조절했죠. 그렇게 6개월 지나니까 골밀도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김순희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김순희님처럼 열심히 칼슘을 챙겨 드시는데 왜 뼈가 약해지는지 궁금하셨죠? 오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음식으로 바꿔야 하는지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조합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황금 타이밍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칼슘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제 옆집에 사시는 박철수 77세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박철수님은 매일 칼슘 영양제를 식후에 드셨대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 3번 빠짐없이 챙기셨죠. 그런데 2년이 지나도 골밀도는 계속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타이밍이 잘못됐던 거예요. 칼슘은 식후보다 자기 전에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밤에 우리 몸이 뼈를 재생시킬 때 칼슘이 필요한데 식후에 먹으면 그 시간에는 이미 다 빠져나가 버려요. 박철수님께 자기 전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흡수를 돕는 음식을 함께 드시라고 했죠. 그렇게 바꾸니까 3개월 만에 뼈 통증이 확 줄었대요. 계단 오를 때 무릎도 덜 아프고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뼈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들은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많고 흡수율도 월등히 높습니다. 이 5가지만 식탁에 올려도 하루 권장 칼슘 1000mg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어요. 멸치가 첫 번째예요. 멸치 100g에는 칼슘이 무려 900mg에서 19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우유 한 잔이 대략 100mg 정도니까 정말 엄청난 차이죠.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멸치는 우유보다 약 10배 이상의 칼슘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멸치를 어떻게 먹느냐예요. 제가 만난 장미숙 71세님은 매일 멸치볶음을 드셨는데 너무 짜서 혈압이 올라가시고 다리가 붓더래요. 그래서 제가 멸치가루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멸치를 통째로 갈아서 밥 한 공기에 한두 큰술만 섞어 드시라고 했죠. 3개월 뒤에 장미숙님이 오셔서 다리 부기가 빠지고 뼈 통증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멸치가루는 국에 넣어도 좋고 나물 무칠 때 넣어도 좋아요. 잔멸치로 만든 걸 사시고 볶지 않은 생멸치를 가른 게 영양소 손실이 적어요. 다만 멸치 자체에 나트륨이 많으니 다른 반찬을 최대한 싱겁게 드셔야 해요. 케일이 두 번째예요. 케일 100g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진짜 장점은 흡수율이에요. 케일의 칼슘 흡수율은 무려 50%에 달합니다. 우유가 30%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죠.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팀 자료를 보면 케일의 칼슘 흡수율은 시금치보다 10배 높다고 합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염이 많아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데 케일은 수산염이 거의 없어서 칼슘이 그대로 흡수돼요. 안정의 68세님은 매일 시금치만 드셨는데 골밀도가 안 좋았어요. 제가 케일로 바꾸고 들깨가루와 들기름으로 무쳐 드시라고 했더니 6개월 만에 골밀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케일은 절대 오래 끓이시면 안 돼요. 3분 이내로 살짝 데치세요. 오래 끓이면 비타민C가 날아가거든요. 물 끓이고 소금 한 꼬집 넣고 케일 넣고 2분에서 3분만 데쳐서 찬물에 헹구세요. 무칠 때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꼭 넣으세요. 칼슘은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치즈가 세 번째예요. 특히 숙성 치즈가 좋아요. 숙성 치즈 100g에는 1000mg 이상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국내 식품연구원 자료를 보면 숙성 치즈는 우유보다 흡수율이 1.5배 높다고 해요.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유당이 분해되기 때문에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최영숙 72세님은 유당 불내증이 심해서 우유를 전혀 못 드셨어요. 제가 숙성 치즈를 하루에 한 장씩 드시라고 했더니 속 불편함도 없고 뼈 통증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트에서 칼슘 강화 치즈를 고르시고 가능하면 저지방 치즈를 선택하세요. 다만 치즈는 나트륨이 많으니 하루에 한두 장 이하로 제한하셔야 해요. 식후 간식으로 한 장씩 드시거나 샐러드 위에 뿌려 드세요.
빵에 올려 드실 때는 통밀빵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칼슘 강화 두유가 네 번째예요. 두유 한 잔 200ml에 150mg에서 28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칼슘 강화 두유는 우유와 거의 동일한 칼슘 함량을 보인다고 합니다. 두유는 유당이 없어서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송미란 69세님은 폐경 후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우유는 속이 불편하셨어요. 제가 칼슘 강화 두유를 아침마다 따뜻하게 데워서 한 잔씩 드시라고 했죠. 6개월 뒤 검사에서 골밀도가 정상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두유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폐경 후 여성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마트에서 반드시 칼슘 강화 두유를 사세요. 일반 두유에는 칼슘이 거의 없어요. 마시기 전에 꼭 잘 흔들어야 해요. 칼슘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차갑게 드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게 흡수율이 높아요. 두부가 5번째예요. 칼슘 강화 두부 반 모에는 19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칼슘 강화 두부는 일반 두부의 약 3배라고 해요.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부담도 없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드시기에 정말 좋아요. 홍순자 74세님은 이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드셨는데 매일 칼슘 강화 두부 반 모씩 드셨어요. 6개월 만에 골밀도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나 파프리카를 함께 조리하면 칼슘 흡수가 훨씬 높아져요. 두부찌개에 파프리카나 애호박을 듬뿍 넣으세요. 다만 콩류를 동시에 너무 많이 드시면 피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두부 드실 때는 다른 콩 반찬은 조금 줄이세요. 마트에서 칼슘 강화 두부를 고르시면 일반 두부보다 칼슘이 3배 많습니다. 이렇게 5가지만 꾸준히 식단에 넣으면 하루 권장 칼슘 1000mg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멸치가루 한 숟갈, 케일 한 줌, 치즈 한 장, 두유 한 잔, 두부 반 모.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칼슘이 뼈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먹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는 5가지 흡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 드신 음식이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칼슘을 뼈로 제대로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져요. 비타민 D가 첫 번째예요. 비타민 D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해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냥 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햇빛을 너무 피하세요. 자외선이 무서워서 완전 무장하고 나가시죠. 그러면 비타민 D 합성이 전혀 안 돼요.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셔도 충분한데 그것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강원도에 사시는 이순옥 76세님은 겨울에 거의 외출을 안 하셨어요. 3개월 지나니까 뼈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검사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바닥이었어요. 날씨 좋은 날 1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볕 쬐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뼈 통증이 확 줄었대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얼굴은 가리시고 팔이나 다리는 햇볕에 노출시키세요. 음식으로도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어요. 달걀 노른자나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달걀 하나, 일주일에 생선 2-3번 정도면 충분해요. 비타민C가 2번째예요. 비타민C는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요.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제 지인 박정자 70세님은 칼슘을 정말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흡수가 안 됐어요. 과일을 전혀 안 드시더라고요. 귤을 하루 2개씩 드시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갔어요. 귤이나 레몬, 파프리카를 식단에 자주 넣으세요. 특히 겨울에는 귤이 제철이니까 하루 1-2개씩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니 생과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식후 30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짠 음식과 탄산, 카페인을 줄이는 게 3번째예요.
이 세 가지는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요. 나트륨 100mg을 섭취하면 칼슘 1mg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국물을 많이 드시거나 짠 반찬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김치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은 줄이세요. 커피도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칼슘을 소변으로 빼내거든요. 커피 한 잔에 칼슘 5mg이 손실돼요. 탄산음료는 더 위험해요. 인산이라는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고 칼슘을 뼈에서 빼내기까지 해요.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면 골다공증이 빨리 와요. 혹시 짠 국물 하루 3번 이상 드시나면 줄이셔야 해요. 운동이 네 번째예요. 운동은 칼슘을 뼈로 옮기는 펌프 역할을 해요. 앉아만 계시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뼈로 안 가요. 움직여야 뼈가 자극을 받아서 칼슘을 받아들입니다. 제 동네에 사시는 윤미자 73세님은 칼슘을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골밀도가 계속 떨어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하루 30분만 걸으라고 했더니 3개월 뒤 골밀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꾸준한 걷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고 가벼운 스쿼트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처음엔 5,000보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단백질이 5번째예요. 단백질은 뼈의 기초 구조를 만들어요.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이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칼슘이 붙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루 체중 1kg당 단백질 1g 정도가 적당해요. 60kg이면 60g 정도죠. 두부나 달걀, 생선으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달걀 1개에 단백질이 7g, 두부 반 모에 10g, 생선 한 토막에 20g 들어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돼요.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 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뼈로 가는 칼슘의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타민 D, 비타민 C, 짠 음식 줄이기, 운동, 단백질.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타이밍이에요. 칼슘은 자기 전에 먹는 게 가장 좋아요. 밤에 우리 몸은 뼈를 재생시켜요. 그때 칼슘이 필요한 거죠. 두유 한 잔을 자기 전에 드시거나 치즈 한 장을 간식으로 드세요. 그러면 밤새 뼈가 재생되면서 칼슘을 흡수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뼈를 되살린 하루 황금 식단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따라만 하셔도 골다공증 걱정은 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유 2잔만 믿고 계셨던 분들, 이제는 식탁 위 음식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멸치가루, 케일, 치즈, 두유, 두부. 이 5가지가 바로 칼슘 흡수율 최강 음식입니다. 우유는 칼슘 함량도 적고 흡수율도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은 칼슘 함량이 우유보다 최소 2배에서 10배 이상 많고 흡수율도 50% 이상 돼요.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멸치가루는 밥에 한 숟갈만 섞어도 하루 칼슘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케일은 흡수율이 50%로 우유보다 훨씬 높고요. 치즈는 유당 불내증이 있어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유는 이소플라본까지 들어있어서 폐경 후 여성분들께 특히 좋아요.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까지 풍부합니다. 그런데 칼슘만 먹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비타민 D와 C, 단백질이 함께할 때, 그리고 운동을 병행할 때 비로소 뼈 속으로 칼슘이 들어갑니다. 햇볕 15분, 과일 1개, 운동 30분. 이것만 더하면 완벽해요. 짠 음식과 카페인, 탄산음료는 줄이셔야 해요. 국물은 절반만, 커피는 하루 한 잔만, 탄산음료는 끊으세요. 잘못된 상식으로 뼈가 약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매일 우유만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햇볕은 피하고 운동은 안 하고 짠 음식은 계속 드시면 골다공증은 금방 찾아와요. 어느 날 갑자자 허리가 삐끗하고 넘어지는 순간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한 번 부러지면 회복이 정말 힘들어요. 6개월 침대에만 누워 계시면 근육도 다 빠지고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으로 다시 단단해지는 건 생각보다 빠릅니다. 멸치가루 한 숟갈을 밥에 섞고 케일을 들깨가루와 무쳐 먹고 치즈 한 장을 간식으로 챙기고 두유를 아침마다 마시고 두부를 저녁 반찬으로 올리세요. 그리고 햇볕 15분, 걷기 30분, 이것만 실천하세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렇게 바꾸고 6개월 만에 골밀도가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이 정말 많아요. 70대, 80대도 가능합니다. 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충분해요.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반모, 케일 한 줌, 그리고 멸치가루 한 숟갈만 추가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평생의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내일 아침에는 커피 대신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따뜻하게 데워서 천천히 드시면 좋아요. 간식으로는 치즈 한 장을 챙기시고요. 과자나 떡 대신 치즈를 드시면 배도 부르고 칼슘도 챙길 수 있습니다. 저지방 치즈로 드시면 더 건강하고요. 하루 15분 햇볕 아래에서 걸어보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보다 매일 15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짠 음식은 줄이세요. 국물은 절반만, 김치는 한두 조각만 드세요.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시고 탄산음료는 끊으세요. 이것만 지켜도 칼슘 손실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뼈 건강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뼈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70대, 8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80대 할머니 중에 골다공증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분도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요.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반 모만 올려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칼슘을 뺏어가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칼슘을 몸 밖으로 빼내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중에도 칼슘을 빼내는 게 있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보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뼈 건강 관리를 시작하실 분, 댓글에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첫걸음이 됩니다. 가족 중에 뼈가 약하신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두부 반모, 케일 한 줌, 멸치가루 한 숟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햇볕 15분, 걷기 30분. 이것만 더하면 완벽해요. 여러분의 뼈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